그래서 뭘 보시냐면 맨 앞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중등도형의 성질이라고 나오죠. 중등도형의 성질. 같이 읽으면서 이제 밑줄만 치면서 넘어갈게요. 맨 앞에 다각형의 성질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거기 외심 잘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인 함수, 아니 사인 법칙 자체가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외심에 대한 상황이 잘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다 수직 이등분 되고 뭐 이런 요소들이 문제를 풀 때도 많이 사용이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직각삼각형일 때는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 된다라는 거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맨 아래 넓이 공식 밑줄 치겠습니다.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 나와 있죠. 왼쪽 맨 아래. 왼쪽 단 맨 아래 보시면 2분의 1 R 괄호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나와 있죠. 주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것을 이용해서 구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다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때도 있죠. 언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일반적인 삼각형이 아닌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냐면 요 접선의 길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되면 너를 ABC라고 불렀을 때 R은 A 더하기 B 빼기 C 나누기 2 이런 식으로도 이제 풀 수 있었다. 요거는 직각삼각형에 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 일단은 밑줄 치시고, 무게중심의 상황은 곧 잘 나오는 편인데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중선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중선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중선 동그라미 그 밑에 2대1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맨 밑에 괄호 3번 보시면 삼각형들의 넓이가 모두 같다. 그래서 삼각형 GAN, GNB, GBL 쭉쭉쭉 마지막에 6분의 1 ABC. 그래서 무게중심이 되는 이유 자체가 이 넓이가 서로 다 동일해서 그렇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 뭐 나머지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크게 볼 필요가 없고,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보시면 괄호 2번, 3번, 4번 있죠.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CB, AH 제곱은 BH 곱하기 CH.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옆에다가 하나 더 써놓을게요. AB 곱하기 AC는 BC 곱하기 AH. 이렇게. AB 곱하기 AC는 BC 곱하기 AH. 요거를 좀 써주세요. 요것도 성립하죠, 그죠? 넘어갑니다. 닮은 도형 넓이 b는 당연히 제곱되고, 부피 b는 세제곱되고 당연한 이야기고, 각의 이등분선, 외곽의 이등분선 AB 대 AC는 BD 대 CD다. 뭐 각의 이등분선 특징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닮음에서 유도가 되고 많이 사용된다. 간단히 밑줄 치고 넘어가시고, 자, 중점 연결 정리 나오는데 중점끼리 연결하면 평행하고 절반이다. 중선 정리 알고 계시면 나쁘진 않죠. 그래서 중선 정리 밑줄 칠게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제곱 더하기 BM제곱. 중선 정리의 좀 확장판이라고 해서 스튜어트 정리라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조금 약간 뇌절이라 그냥 중선 정리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쭉쭉쭉 다 모르셔도 되고, 원주각이 중심각의 절반이 되는 거 당연히 아셔야 되고, 옆에 16번 중요합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각 BAT는 각 ACB와 같다. 요거 밑줄. 16번 별표. 보통 앞 글자를 따서 접현각이라고 부릅니다. 접현각. 접현각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는 그 현에 대한 원주각과 같다. 그 다음에 원과 비례 밑줄 치고 역시 별표. 접선과 할선 밑줄 치고 별표. 둘 다 잘 사용됩니다.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그 P점이 원의 내부에 있든 원의 밖에 있든 상관은 없다. 이걸 이제 뭐 할선 정리라고 부르는데, 그 밑에 이제 접선인 경우에도 똑같다. PT 제곱 곱하기 PA 곱하기 PB가 같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17번에서 그리고 18번에서 요걸 써놓으세요. 삼각형 PAC가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PDB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서로 닮았다. 이렇게 닮음에 대한 거를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닮은 비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선분 길이 곱이 되는 요 공식만 기억할 게 아니라 그 공식 자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두 삼각형의 닮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닮음 자체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삼각형과 어느 삼각형이 어디에서 닮았는가. 선생님이 말하는 건 요겁니다. 지금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을 때 이렇게 연결하시면 PAC랑 PDB랑 지금 꼭지점도 정확하게 대응되게끔 순서를 맞춰서 닮음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원주각으로 같고 여기는 막꼭지각으로 같고 여기도 원주각으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AA 닮음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되냐면 요 변과 요 변이 대응되고 이 변과 이 변이 대응되고 사실은 이 변과 이 변도 대응돼요. 그래서 공식 자체가 꼭 너 곱하기 너가 너 곱하기 너야 이런 식으로 갈 필요 없이 예를 들면 너 대 너는 너 대 너야 뭐 이렇게도 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너 대 너가 너 대 너니까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닮음에서 무수히 너네가 많이 파생시킬 수가 있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다? 어느 두 삼각형이 어떤 변들끼리 서로 대응되는 관계로 닮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여기 그 밑에 그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PAC와 PDB가 서로 닮았어요. 얘네도 똑같은 이유로 이제 닮았고 조금 물론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한데 무슨 이야기냐면 역시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같죠. 요거 이제 왜 같냐면 원주각과는 조금 상관이 없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상 마주보는 각도의 합이 180도인데 이렇게 더한 것도 180도니까 너가 180, 너가 180, 너는 서로 같아 이렇게 된다고. 그럼 다시 너를 대내각이라고 그러죠. 대각의 내각, 대내각이고 그럼 이쪽도 역시 이렇게 같아지고 뭐 여기가 이제 공통이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 대응되는 게 P, 너가 A, C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P, D, B가 대응된다고 이렇게 이런 관계에 있다 연결을 했을 때 그래서 닮음 자체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접선과 할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닮음이 있는데 그 닮음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저편각에서 만들어져요. 저편각. 자, 너를 연결했고 연결했습니다. 저편각과 함은 저편각이라 함은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 각도랑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인 너랑 같다예요.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원 위의 점을 요쪽 선분이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옮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는데 이렇게 더한 게 90도 여기도 접하니까 직각이라 더한 게 90도 그래서 너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데 뭐 증명은 사실 이제 와서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요런 방식을 가지고 이제 풀어간다. 그럼 이제 닮은 부분을 찾아야지. 자, 여기는 각도가 공통이고 그러면 요 삼각형과 누가 닮았냐면 요 삼각형이 닮았죠, 이제는. 그죠? 역시 AA 닮음이죠. 각도 두 개 같고 각도 두 개가 같죠. 그래서 P, A, 너가 T고 너가 B인데 이제는 어떻게 닮았냐면 삼각형 PAT와 삼각형 P는 동일하겠죠? 근데 TB가 되죠. 이렇게 어느 점끼리 대응되는지 보셔야 되고 어느 변끼리 대응되는 관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선분비를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공식, 뭐 선분끼리 곱해갖고 뭐 제곱되고 너너 곱하고 이런 게 같다를 기억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누가 닮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활용하게끔 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얘네가 공통적으로 잘 보시면 원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원이 등장을 하는 문제가 이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주각의 성질,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닮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19번 별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요 성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방금도 증명할 때 사용하긴 했지만 요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여기가 이제 ABCD라고 한다면 일단은 각 A랑 각 C를 더한 게 180이고 B와 D를 더한 것도 180인데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마주보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사인 A와 사인 C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항상 서로 같은 관계에 있으면 마주보는 각도끼리는 사인 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사인 C라는 거는 180 마이너스 A지. 각변환을 하시면 여전히 사인으로 바뀌게 되고 부호는 2, 4분면이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주보는 각도끼리는 사인 값이 같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코사인 값끼리는 어떨까? 코사인도 똑같아요. 다만 코사인은 2, 4분면에서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B와 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써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기억한다?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서로 동일하고 코사인 값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뭐 합을 하면 0이 된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냐면 이렇게 내가 잘랐어 만약에 해놓고 여기가 뭐 5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뭐 3이고 너가 4라고 치자. 예컨대. 그리고 너가 S1이고 S2야. 근데 문제에서 S1 대 S2를 물어봐. 그럼 너네가 S1, S2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차피 각도 B와 각도 D 입장에서는 마주보는 각도이고 이 둘에 대한 사인 값이 같아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이웃한 두 변 A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그지? 근데 사인 B와 사인 D가 같기 때문에 S1, S2를 구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사인 값은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비교하면 되냐면 이웃한 두 변의 곱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6 대 3 곱하기 4가 되는구나. 뭐 이제 약분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생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생님 숫자 적당히 대충 아무거나 쓴 거라서 운이 좋으면 내접하겠지만 아무 사각형이나 원에 내접하지는 않는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넓이 B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 조금만 더 뇌절하자면 우리가 5대 2가 되는데 이 5대2가 누가 5대2가 되냐면 이렇게 연결하시면 여기가 5대2가 돼요. 이렇게 대각선이 잘리는 비율이 5대2가 됩니다. 뭐 이제 나중에 우리 내신 기출문제 하면서 다시 좀 더 심하게 좀 설명할 때 톨레미의 정리라든지 좀 더 이제 평면기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여기가 이제 5대2가 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넓이비가 5대2잖아. 이 넓이비라는 거는 AC를 내가 밑변으로 공통으로 잡았다면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을 비교를 할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 수선의 발의 길이 비가 5대2가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5대2. 근데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았단 말이야. 그러면 높이 비가 5대이면 밑변의 비도 5대입니다. 근데 그 밑변이 뭐야? 이 대각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이 5대2로 쪼개진다. 대각선의 비율을 구할 때 우리는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옆에 나와 있는 선분 길이의 비, 그러니까 선분 길이의 곱의 비를 이용해서 대각선의 비율을 뭐 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활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외우고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필요한 요소를 잘 짜집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많은 공식들을 여러분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도형은 절대 잘 풀 수가 없어요. 어차피 실제 도형에서 활용되는 공식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도형을 몰라서 못 풀었네. 그러니까 공식을 몰라서 못 풀었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톨레미의 정리만 배웠어도 이런 아쉬움은 거의 없다는 거지. 어차피 그게 아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입니다. 됐죠? 근데 그래도 자주 사용되는 좀 활용도가 높은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긴 좋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19번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각이 이제 서로 적어될 땐 이게 가능하고,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는 이런 특징이고, 그렇다면 하나만 더 쓰자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일 때는 어떨까?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사각형이 이번에는 내접하는 게 아니라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외접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외접하겠죠, 그죠? 변의 길이를 A, B, C, D라고 불러볼게요. A, B, C, D 간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게? 아는 사람? 어떻게 알았죠? 접선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게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접선이 길이가 항상 서로 같다. 잘 보시면 AC를 더하게 되면 짝대기 동그라미 X 짝대기 2개짜리 1개씩 더해지죠? BD를 더해도 동그라미 짝대기 2개 X 짝대기 1개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하나씩 다 더해지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C 더하기 BD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 AC 합이랑 BD 합이랑.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사실 중등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원에 외접하는 오각형, 원에 외접하는 육각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뭐 간단하게는 알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요거 이상으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육각형일 때는 똑같아. 홀수 번째 더한 거랑 짝수 번째 더한 거랑 똑같아요. 이제 징검다리처럼. 그러면 오각형일 땐 조금 다르겠지. 거기 이제 더하고 빼고 약간 뭐 이런 식인데 거기 정도는 이제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헤론의 공식의 증명이 나와 있습니다. 얘는 사실 들어갈 데가 없어서 여기다 넣어놓은 건데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뭐였냐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서 사인 C라는 요소를 코사인 C에서 데려오고 코사인 C라는 요소를 세 변의 길이에서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을 한 게 헤론의 공식인데 그거에 대한 증명 과정이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여러분이 증명을 할 줄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요거 자체가 이제 너네 서술형으로 다음 헤론의 공식을 증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난해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기껏해야 나왔다 하면 빈칸 채우기 정도, 빈칸 채우기로 나올 수 있으니 그럼 그냥 요 정도만 가볍게 읽어보셔도 충분히 해결이 되고 기말고사 시험 범위상 우리 수학적 균합법 파트에 애초에 증명하는 파트가 많이 나오죠. 서술형으로 낼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을 뭐 그렇게까지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삼각함수의 활용과 관련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공식 등등등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리뷰할 때 공식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의 활용. 자, 우리 사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오는 거였냐면 사실은 어떤 외접원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이 이와 같이 있다면 ABC 이쪽의 변의 길이가 소문자 A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점을 좀 옮길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옮길 거냐면 변 AB가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옮길 수가 있어요. 즉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요 접선에서의 어떤 그 저편각에 대한 증명과 좀 유사합니다. 어쨌거나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A라는 점을 옮겼을 때 어차피 이 부분의 각도와 이 부분의 각도는 당연히 동일하죠. 원주각의 성질상. 그리고 이만큼이 이제 2R이 되면서 그럼 이제 여기가 직각이고 너에 대한 사인 값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인 A는 지름인 2R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소문자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인 공식에 대한 증명인데 이게 이제 점 A를 옮겨도 되고 B, C를 다 옮겨도 되니까 그게 이제 이 R을 기준으로 쓰게 되면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와 사인 C분의 C가 같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사인 공식이라면 사인 공식은 요 세변의 길이 b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너가 사인 값의 b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사인 값의 b를 만약에 줬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뭐 5대 6 대 7이야. 그럼 아 a, b, c의 세변의 길이 b가 5대 6 대 7이구나. 그걸 가지고 코사인 공식을 쓰면 코사인 a, b, c가 구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이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요소가 여기서는 외접원의 반지름 혹은 지름, 둘레, 넓이 뭐 이런 요소들. 그 다음에 A와 A는 서로 마주보는 관계. 마주보는 관계가 주어지는 경우에 우리는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경향이 있고 사인 값의 비율을 주는 경우에도 선분비로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시면 되더라. 그 다음에 코사인 공식은 저번에 이제 증명은 아마 안 해드렸을 거예요. 코사인 공식에 대한 증명은 뭐였냐면 수의 발을 이제 내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증명이 가능한데, 그래서 너가 ABC가 있으면 여기서 수의 발 내릴게요. 수의 발 내려주고, 그리고 여기를 뭐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C겠죠?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C 코사인 B가 됩니다. C 코사인 B. 이거는 C 사인 B가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되냐면 A 빼기 C 코사인 B가 됩니다. 그래서 B제곱이 뭐가 되냐면 제곱이죠. 그래서 C 사인 B의 제곱과 A-C 코사인 B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시면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B가 만들어지죠. 요거는 이제 ABC 어느 변을 가지고 하셔도 똑같고, 그래서 요 기본 공식은 마치 피타고라스 공식처럼 변의 제곱 간의 관계, 근데 요게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공식이라고 부르고, 예전에는 제1 코사인, 제2 코사인, 코사인 공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요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코사인 공식이라는 요소는 변 3개와 각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이 2개와 각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대입해서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고, 변 3개를 알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엄격하게는 변 3개를 정확하게 알 필요 없고 세 변의 길이의 b만 알아도 코사인을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코사인 b를 정리를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자. 2bc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c제곱인데 마이너스 b제곱. 뭐가 이상하죠? bc 뭐죠? ac죠. 맨날 a를 가지고 쓰다가 이걸로 썼더니 ac입니다. ac. 미안해요.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 ABC의 값을 100% 알 필요가 없어. 코사인 값은 너네가 마지막에 계산을 할 때는 항상 그냥 가장 단순한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A가 뭐 2루트 5고 B가 루트 15고 C가 뭐 5야. 예컨대 5? 5는 좀 그런가? 5.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가지고 너네가 코사인 공식을 쓸 때 그냥 다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다 쓰지 않고 우리가 코사인 예를 들면 C를 구해요. 그럼 원래는 얘네를 가지고 다 써야 되는데 이거를 가장 단순한 B로 바꿔서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약분을 해서. 그럼 너는 이제 2가 되는 거고 루트 3이 되는 거고 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코사인 공식을 쓰시면 연산이 확실히 좀 낫긴 낫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단순한 형태로 바꿔놓고 코사인 공식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써보시면 2배에 AB가 들어가니까 2루트 3 제곱해서 더하면 7 빼기 5 얼마 나오냐면 2루트 3분의 1 나오죠.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코사인 공식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되는데
두 가지 공식을 알아야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봐봐. 우리가 아까 원에 내접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어떤 사각형을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 6, 1, 3분의 파이. 자, 너가 5, 6, 1, 여기가 3분의 파이래요. 그래 놓고 요 사각형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상황인가 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대각선의 곱과 사이각을 아셔도 되고 아니면 사각형을 쪼개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여기 같은 경우에 3분의 파이가 특수각이기 때문에 나라면 이런 식으로 쪼갰을 것 같아. 그럼 여기는 3분의 2파이가 되니까. 그러면 응당 여러분이 궁금해야 될 거는 어느 부분이냐면 도대체 여기는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 얘가 궁금하겠죠.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2분의 1 5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해서 왼쪽의 넓이를 구하고 다시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3분의 2파이 해갖고 오른쪽의 넓이를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이미 사인 3분의 파이나 사인 3분의 2파이는 같다고 했으니 나 같으면 사인 3분의 파이로 묶어놓고 2분의 1도 묶어놓고 2개 곱하고 2개 곱하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즉 4분의 루트 3은 앞으로 묶어놓고 30 더하기 x.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넓이라는 요소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구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x라는 요소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자, 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코사인 공식을 쓸 건데 코사인 공식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변의 길이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너와 너를 기준으로 지금 요 대각선 있죠? 대각선을 이제 A라고 쓴다면 A라는 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A제곱을 쓸 수 있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왼쪽 삼각형에서는 5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2, 5, 6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왼쪽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고 너네 보고 A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자,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A제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과 X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더라 이거야. 마이너스 2,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식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X에 관한 2차식이 만들어지고 식을 정리하시면 X값이 나올 것이고 X값이 나오면 저 자리에다 대입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공통이 되는 요소를 굳이 너네가 A값을 구해서 다시 대입해서 X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야. 우리가 뭔가 A라는 요소를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면 그것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놓고 둘이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가 도형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대각선이 공통이니까 얘를 가지고 풀어준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도가 동일할 수도 있고 여기서 지금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 무관하지 않죠. 코사인 3분의 파이와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더했을 때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나가기도 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코사인 세타, 뭐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의 관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은 넓이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삼각형에서의 넓이는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문제에서 그 넓이라는 요소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요소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뭘 구했냐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넓이를 이용해서 구했죠. 그죠? 사실은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넓이라는 요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요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넓이 공식 안에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라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넓이를 아까는 이제 헤르네 공식으로 표현한 것과 넓이를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포함해서 표현한 것 두 가지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도형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어떤 발상이야. 내가 공통이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 공통이 되는 요소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코사인 공식에 대한 이야기였고 우리가 넓이 공식이 저번에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했어. 근데 항상 여러분은 근본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넓이 공식의 근본은 이거예요. 2분의 1 AB sin C.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근본인 상태에서 변형이 들어가는 거지. 사인 공식을 이용한 변형, 코사인 공식을 이용한 변형.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변형한 것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건 4R분의 ABC예요. 얘는 사인 C를 2R분의 C로 바꾼 거야. AB를 2R 곱하기 사인 A, 2R 곱하기 사인 B로 바꿔서 2R제곱 어쩌고 가는 공식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2R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 자,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약 4년 전에 수능 특강 3스텝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사인 ABC의 곱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대놓고 문제에서. 그러면 그러한 표현 자체가 어디에만 등장하냐면 바로 이 넓이 공식에 등장을 한다고. 그래서 넓이 공식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정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A, B 혹은 사인 C를 사인 공식을 가지고 변형한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헤론의 공식이었고, 헤론의 공식은 아까 써드렸죠? 루트 S, S 빼기 A, B, C까지. 자, 이런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저것도 있습니다. 뭐 신발끈 공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직교좌표가 좌표계 위로 놓이게 되면 또 이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신발끈 공식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테두리 쳐가지고 사각형에서 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좌표계를 도입을 하면 좋은 문제들도 있는데 사실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좌표계를 잘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아까 내저번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 크게 뭐 요 정도? 굳이 하나 더 끼워 넣자면 밑변 곱하기 높이 정도? 근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사실은 이거죠. 왜냐면 B 사인 C가 수의 발의 길이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넓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서 쟤네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자, 내신 특유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능에는 나오지 않고 내신에는 나오는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최단거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삼각형의 모양 결정을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요거 설명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최단거리 문제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면에서의 최단거리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입체도형에서의 최단거리가 있습니다. 평면에서의 최단거리 문제는 무조건 선대칭을 가지고 풀어요. 사실은 평면에서의 최단거리 문제는 여러분이 공수 1에서 아니지 공수 2에서 했던 어떤 도형의 이동 파트,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 y는 x 위에 한 점 p가 있고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되는 뭐 이런 거 찾는 거. 그럼 y는 x에 대칭시킨 다음에 일직선 연결하고 막 이런 거 했잖아. 정확히 그게 바로 요겁니다. 최단거리. 다만 좌표계가 없을 뿐이야. 좌표가 없고 너네가 이제 직접 직선에 대해서 뭐 각도를 가지고 대칭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고. 자, 입체도형에서의 최단거리도 역시 얘도 중등 때 하는 건데 이거는 전개도입니다. 전개도. 중등 때 하는 거 치고는 곧잘 나와요. 뭐 정사면체 전개도라든지 아니면 뭐 원뿔에 대한 전개도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와. 여기 45도래. 그리고 아니지? 45도 너무 저거다. 60도 하자. 여기 어떤 P점이 있어. OP 요 길이가 뭐 6이래요. 그래 놓고 여기 위에 한 점, 여기 위에 한 점, 여기 위에 한 점 해서 요 삼각형의 둘레의 최단 거리를, 최단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P라는 점을 이제 대칭을 시키죠. 참고로 P라는 점의 좌표가 정확히 특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좌표를 가지고 대칭을 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대칭시킨다는 건 여기로 데려오겠다는 거야. 이렇게 수직하게. 길이가 같게. P1 잡고 너도 대칭. P2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나면 연결을 했을 때 일단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길이가 같아지고 너랑 너랑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의 둘레랑 요렇게 꺾인 선이랑 같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일직선 연결해서 그러면 일직선으로 연결한 게 최단 거리야. 이런 식으로 마무리한단 말이지.
자, 대칭을 시켰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합동인도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각도가 같아. 역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각도가 같아. 근데 요만큼이 60도였으면 2배씩 했으니까 너는 120도가 되겠지, 그지? 그럼 120도 가지고 어차피 여기가 6이면 얘도 6이고 얘도 6이니까 코사인 공식을 쓰셔도 되고, 이등변이면서 120도면 항상 1대 루트 3입니다. 알고 계세요. 자, 이등변이야. 120도야. 그럼 무조건 1대 루트 3입니다. 되게 자주 나오니까 그냥 기억하세요. 1대 루트 3입니다. 답은 6 루트 3이 된다고. 전형적인 문제이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대칭시키는 문제들이 종종 나온다. 그 다음에 입체도형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정사면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점에서 출발을 해. A점에서 출발을 해서 너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A, B, C 여기를 거쳐서 M을 거쳐서 반대로 가서 여기를 또 거쳐서 마지막에는 너가 이 길이가 뭐 6짜리인데 1대2 내분점을 지나간대요. 1대2 그리고 N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돌아온, 그때 이제 뭐 최단 길이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낸다고. 펼쳐요. 이거 밑에 거 펼치는 건 일도 아니잖아. 요 면하고 요 면을 펼칩니다. 펼치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이렇게. 여기가 A. 그러면 M이라는 녀석은 여기가 M이잖아. 그지? 최단 거리는 당연히 일직선일 때가 최단 거리일 거 아니야. 당연히 너는 120도일 거 아니야. 왜냐면 정사면체는 모든 면이 정삼각형이니까. 그럼 여기는 길이가 6이고 너는 3이고 3, 6, 120도. 코사인 공식 끝. 길이 나오지, 그지?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다시 또 뒷면하고 옆면 타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두 개를 더 그려. 하나 더 그리고 하나 더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요렇게 1대2죠. 지금 P점이 가운데 여기 요 점이 P예요. P점에 가까운 쪽이 1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럼 다시 여기 이제 3이고 너가 2지. 그럼 2, 3 또 120도 코사인 공식. 두 개 더해서 답을 내는 게 휘문고에서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선분 길이를 6 같은 걸로 줬겠니? 안 줬겠죠. 또 휘문고기 때문에 6루트 7 막 이지랄로 줬습니다. 6루트 7 줬겠니? 아니죠. 4루트 7 딱 뭐 이렇게 줬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귀찮아. 4도 아니야. 아마 3루트 7인가? 이런 식으로 줬을 거야. 아무튼 거짓 발사계 같은 분수를 줬어요. 그럼 이제 요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내가 질문을 할게. 자, 이 문제인데 이 변의 길이를 3루트 7이라고 줬다면 너네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걸 여기다 해갖고 해? 아니야. 이런 거를 뭔가 문자로 놔야 돼. 얘가 지금 너는 중점이고 너는 딱 1대 3이니까 나 같으면 뭐 예컨대 6K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다고 너를. 그럼 이제 다 K로 표현이 돼요. 왜냐면 여기는 6K고 여기는 3K고 여기는 뭐 K 뭐야 그지 2K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K의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고 마지막에 K 자리에 2분의 루트 7을 대입해서 답을 낸다고. 실제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연산은 되게 귀찮게 하는. 근데 연산 같은 것들은 꼭 휘문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쪽에서는 조금 효율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란 뭐냐?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야. 되게 간단한 건데 예를 들면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 너가 사인 제곱 C야. 정리를 해봤더니 뭐 이렇게 됐대. 그럼 이제 각 A, B, C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변으로 정리. 두 번째, 각변환. 세 번째, 인수분해. 뭐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변으로 정리가 이제 무슨 소리냐? 사인 A는 2R분의 A.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다음에 사인 제곱 A는 4L제곱분의 A제곱. 중요한 건 코사인 제곱 A는 절대 이것을 제곱하는 일은 없다. 1 빼기 사인 제곱 A.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각변환하고 인수분해하고 뭐 끝나는 뭐 이런 유형이 있거든요. 이따 문제 한두 문제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바꾼다는 건 뭘로 바꾸겠다는 거냐면 4L제곱분의 얘는 A제곱이 되는 거고 이걸로 쭉 분해가 되잖아. B제곱이 있는 거고 C제곱인 거잖아. 그지? 분모는 다 4L제곱이야. 다 곱해주시면 아 이런 관계 있구나. 변의 관계가 나왔고 제곱의 합이 C니까 각 C가 아니지 뭐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예시를 들어봤다. 됐죠? 요게 이제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 두 가지는 내신에만 나오는 형태라서 방학 때는 자세히 안 다뤘습니다. 뭐 자세히 다룰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요번에는 몇 문제 있으니까 이따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쉴게요. 자, 1번 보시면 우리가 사인 어디를 구할 수 있냐면 사인 ABC, 그러니까 각 B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죠. 우리 사인 값의 B가 선분 B인데 선분 B가 보니까 루트 3대 루트 2야. 루트 3대 루트 2라는 그 사인 값의 B는 2분의 루트 3대 2분의 루트 2라서 요 각 B에 대한 사인 값이 사인 B가 2분의 루트 2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각 B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B가 되는 거는 45도일 수도 있고 4분의 파이일 수도 있고 4분의 3파이일 수도 있는데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3분의 2파이라는 둔각이 하나가 있다면 B는 둔각이 될 수 없어서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는 안 되죠. 그러니 각 C는 파이 빼기 3분의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 계산하시면 12분의 파이 나옵니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였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요 표현을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sin A는 30분의 A. 사실은 우리가 사인 공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분모에 들어간 요소가 누구였냐면 지름이었어요. 그죠? 2R이 30인 겁니다. 2R이. 그러면 우리가 사인 B분의 C랑 사인 C분의 B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인 B분의 C는 얼마인지 구하기가 좀 불편하단 말이야. 원래대로라면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이런 거를 구했으면 그게 이제 지름이었을 거라고. 근데 그거 바꾸면 되잖아. 얘는 사실은 뭐냐면 사인 B분의 B에다가 B분의 C를 곱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옆에 것도 마찬가지. 사인 C분의 C에다가 C분의 B를 곱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어차피 요 값들은 정의상 지름이라는 거예요. 30이 30. 근데 B분의 C가 얼마냐면 B분의 C에 보면 5분의 6인가요? 너는 5분의 6이고 너는 6분의 5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얼마 나와요? 36 더하기 25 나오나요? 그죠? 61 나오죠? 61.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게 지름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 선생님이 할게요. 원에 내접하고 있는데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면서 각도 ACB가 40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AB제곱 더하기 CD제곱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일단은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했는데 여기가 일단 40도죠. 그리고 반지름은 1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 쇽, 쇽, 쇽.
자, 일단은 이 부분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아니까 마주보는 각도가 40도라는 거는 이건 2sin 40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가 40도면 여기가 이제 50도기 때문에 직각이니까 이 부분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2sin 50도가 되겠네요.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다는 거는 사인 제곱 40도와 사인 제곱 50도를 더하는 건데 사인 제곱 50도는 코사인 제곱 40도이기도 하니까 제곱의 합은 4가 나오겠죠. 간단한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4번은 방학 때 한번 풀어드렸던 문제인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해보시고 우리 5번 한번 풀어보세요. 5번. 도형이 어려우면 진짜 어려운데 원에 내접하는 상황을 잘 보시고 각도들을 잘 분석을 해주시고 원주각은 자꾸자꾸 옮겨서 다른 데도 각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여기가 45도라고 했고 여기가 15도라고 했고 여기가 75도죠. 요 현에 대한 원주각과 원주각이기 때문에 여기도 75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을 합치면 여기는 직각이 되겠네요. 직각 삼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경우에는 이 빗변이 너의 지름이 됩니다. 근데 빗변이 문제에서 8루트 6이라고 줬어요. 너가 지름인 상황.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BD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자, BD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현과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 각도를 구하려면 여기만 알면 되네요. 근데 얘는 누구랑 같냐면 15도랑 같죠. 그죠? 여기랑 같죠. 15도가 됩니다. 즉 전체 요 각도는 60도가 되겠네요.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BD는 너의 지름 8루트 6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끝. 이렇게 되겠죠. 답은 쭉 약분하면 4 12루트 2 되나요? 12루트 2 넘어갑니다. 다음에 6번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공통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출제하는 문제 중에 자주 나오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에는 무엇에 대한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원의 넓이의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C1, C2 넓이 밑줄 치시고 넓이라는 거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결국에는 반지름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뭔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관련된 요소가 나온다는 거지, 그지? 근데 그림을 보시면 이쪽이 이제 원이 좀 작고요. 이쪽이 원이 조금 더 크죠. 그리고 얘는 원주각이 60도고 3분의 파이고 얘는 중심각이 3분의 파이예요.
그리고 두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무엇에 대한 이야기로 가셔야 되냐면 공통현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왜 공통현으로 문제를 끌고 가야 되냐면 두 원이 만나는 두 점을 연결한 요 현이 양쪽에 동시에 있는 현이기 때문에 얘를 공통분모로 해서 뭔가 식을 세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현을 편의상 A라고 부를게요. 길이가 A다. 그러면 왼쪽에서는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왼쪽에 외접원의 외접원의 지름을 2R1이라고 부른다면 왼쪽에서는 2R1에다가 사인 3분의 파이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2R2에다가 사인 값을 곱하기는 곱하는데 3분의 파이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하는 게 아니라 사인 공식을 쓸 때는 항상 원주각을 이용해줘. 그러니까 여기는 이번에는 6분의 파이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S1분의 S2를 구하고 싶으니까 R1분의 R2를 구하면 되죠. 나눠주시고 나눠주면 R1분의 R2는 너가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나오나요? 근데 넓이 B는 너의 제곱의 B죠. 답은 3이 나오는 뭐 이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코사인 법칙 7번은 좀 쉬우니까 8번 한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고 코사인 공식을 쓰라고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냥 넌 어릴 때 엄마가 집에서 머리 잘라주니? 그런 기억이 없어. 그래. 선생님 어릴 때 꽤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많이 잘라줬는데. 그래? 어떻게?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로 저거 숙제 한 개씩 안 해줄 거 할 때마다 한 번 더 안 하면 무릎 꿇는 거 있다고 협박을 아직도 있었거든요. 여자애들은 집에서 머리를 잘 잘라주는 경우가 잘 없을 것 같고. 왜냐면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그때는 머리가 좀 짧으니까 자르신 건가? 아니면 그냥 끝에만 기르면서? 왜냐면 단발 같은 거 사실 예쁘게 자르기 어렵잖아. 막 차라리 기르면 모를까. 근데 남자애들이야 뭐 머리 대충 망하면 빡빡 밀어버리면 되니까 애기 때는. 근데 여자애들은 밀어버리긴 좀 그렇잖아. 아예 기르면 뭐 애기 때 사실 머리 자를 일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도 아니면 건우 머리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집에서 엄마가 잘라줬다는 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남자애들은 보통 집에서 엄마가 머리를 잘라준 경험이 대체로 있거든, 거의.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AC의 길이를 표현을 해볼게요. AC의 제곱을 코사인 공식 이용해서 써보시면 x분의 1의 제곱 다음에 4x제곱 마이너스 2 x분의 1 2x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은 어차피 마이너스 2가 그냥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x제곱분의 1과 4x제곱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서로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산술기하죠, 산술기하. 커나 같다 2 루트 서로 곱한 거 4가 되겠죠. 그래서 4보다 커나 같고 최소가 되는 거는 4일 때 너가 2면 2가 최소값이 되겠죠. 답은 이제 루트 2가 되는 그런 문제였다. 루트는 취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체도형에서의 상황인데 입체도형 문제는 내신에는 나오고 수능에는 사실 거의 나오지 않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에서 입체 도형을 썩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내신에는 또 여전히 나오고 있어서 슉. 자, 요런 상태인데 이쪽에 이제 P라는 점을 하나를 잡고 요렇게 생긴 각도 세타 AP C CPA.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세타를 포함한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쪽 변의 길이가 있을 거야.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요 대각선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2루트 2가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2짜리니까. 그럼 이제 삼각형 A, C, P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AP와 PC의 길이는 같을 거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보이죠. 굳이 증명을 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직관적으로 P에 대해서 대칭인 게 보일 것이고, 그래서 그림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APC 그리고 여기가 2루트 2인 상황, 그리고 여기가 세타이면서 이쪽의 양변이 A입니다. 자, 이런 상태거든. 그럼 내가 코사인 세타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코사인 세타로 공식을 써봅시다. A 두 개와 2루트 2를 가지고. 그럼 2배에 A 두 개니까 A제곱. A제곱 두 개 더했으니까 역시 2A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요렇게 됩니다.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1-A제곱분의 4가 나와요. 자, 요거는 이제 A제곱에 대한 어떤 유리식의 형태죠. 그러니 A제곱이 최대 최소가 되면 이 코사인 값도 최대 최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A의 범위가 궁금해요. 자, A라는 값은 P라는 점이 이 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A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때가 최대이고 최소가 되는 순간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가 최소가 되겠지. A 입장에서는. 그러니 A 값의 범위라는 거는 루트 3부터 2까지겠죠. 그래서 요 범위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푸시면 끝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요거 이해가요? 이등변 삼각형 일부러 잘 보이게끔 따로 그려드렸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보조선만 잘 그리시면 되는데 시은이는 아까 풀었던 문제지, 그지? 이거 보조선을 어떤 식으로 긋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잘 보시면 기울기 x, 그 다음에 2x 각각 기울기 1짜리, 기울기 2짜리 직선 두 개의 이루는 사이각 세타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조선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 풀이하는 좀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조선을 긋는 게 가장 좋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 두 직선에서 알고 있는 거는 기울기라는 요소를 알고 있습니다. 기울기라는 요소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밑변과 높이 그리고 빗변 이 세 변의 길이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종류의 보조선을 긋는 게 좋을까? 기울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X축에 수직인 어떤 보조선을 적당히 그려주시면 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자, 그림이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 그냥 이렇게 그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긋고 나면 나는 그냥 X는 1을 그을게. 이렇게. X는 1을 긋고 나면 여기가 1, 얘도 1, 얘는 루트 2, 여기도 1, 여기는 루트 5, 여기가 세타. 그럼 어떻게 나와요? 1 루트 5 루트 2 이런 식으로 세타 값 코사인 공식 쓰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 보조선을 어떻게 그으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기상천외한 답변들이 있습니다. 막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요. 뭐 수선의 발 내려요. 뭐 실제 다 있었던 답변들입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x축에 수직한 선분을 내려야지 우리가 기울기라는 요소를 활용하기가 가장 좋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관찰을 해야 되는지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11번 가계 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너가 10, 15 여기가 4루트 6 그럼 밑에 BD 대 CD가 몇 대 몇이 되냐면 2대 3이 되죠. 2대 3 그래서 2t, 3t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0, 15, 4루트 6 그러니까 여기가 2t고 3t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t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통인 요소가 많단 말이야. 내가 요삼각형이랑 요삼각형에서 각각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코사인 공식 써서 서로 같다. 식 하나 나오고 미지수 하나니까 바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푸셔도 되고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싫다. 일단 4루트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싫다라고 한다면 이쪽 각을 공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요삼각형 기준에서 코사인 공식, 요삼각형 기준에서 코사인 공식 어쨌거나 이쪽 각도는 둘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당연히 이쪽이 공통이에요 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심지어 어떤 방법도 있냐면 너가 파이 마이너스의 관계이기 때문에 코사인 공식 쓴 거랑 코사인 공식 쓴 거랑 더하면 0이에요. 역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나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얘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식 써볼게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12t 4루트 6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코사인 공식 쓸 때 항상 가장 간단한 형태로 약분 5t 2루트 6으로 하겠습니다. 즉 2 곱하기 5 곱하기 t분의 5의 제곱 t제곱 빼기 2루트 6의 제곱이니까 24는 이번에는 전체 자 10, 15, 5t이기 때문에 5로 역시 약분 2 이번에는 t 3이 되겠죠. 2, 3t 2t 2의 제곱 t제곱 3의 제곱 끝이죠. 양변 t 약분되는 거 보이죠? 이 약분되는 거 보이죠? 곱해서 식 정리하시면 t값 나와요. t값 나오면 우리는 2t를 구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요 외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외접하는 거를 써봐야 어떻게 쓰겠어? AB의 길이는 요거 반지름 2개 더한 거. AC의 길이도 반지름 2개 더한 거. BC의 길이도 반지름 2개 더한 거. 근데 뭘 알려줬어? 원의 넓이의 비율을 알려줬어요. 넓이 B는 뭘 알려주겠다는 거야? 반지름 B를 알려주겠다는 거야. 반지름 B는 1대 루트 2 대 2루트 2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를 T 놓고 이쪽이 루트 2T 놓고 이쪽이 2루트 2T를 놓으면 이렇게 더한 게 1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더한 거는 3 루트 2, 이렇게 더한 건 1 더하기 2 루트 2 가지고 코사인 쓰는 거죠. 그래서 뭐뭐뭐를 가지고 쓰시면 되냐면 이쪽이 서로 더한 1 더하기 루트 2 t는 어차피 약분 여기가 제일 큰 거 더한 루트 2 그러니까 3 루트 2죠. 3 루트 2 이쪽이 1 더하기 루트 2 근데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b에 대한 이야기예요. B. 그럼 코사인 b는 2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2 3 루트 2 다시 1 더하기 루트 2 제곱 3 루트 2 제곱 1 더하기 2 루트 2 제곱 이거 끝이죠. 뭐 연산은 너네가 나중에 해봐라. 넘어간다. 자, 삼각형의 결정입니다. 삼각형의 결정. 13번 조금 쉽고요. 14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나와 있는 거 2차 방정식 중분 갖는 데니까 판별식 일단 써주시고 판별식에서 이제 사인 코사인을 잘 변의 길이로 바꿔서 마지막에 인수분해 이런 문제예요. 요거 하고 넓이 한 2개 정도, 3개 정도 하고 사각형 넓이 1개 하고 최단 거리 하고
시윤이 수학여행 가면 뭐가 제일 기대돼? 그래? 그럴 수 있구나. 그래도 뭐 예를 들면 한라산에서의 컵라면이 제일 기대돼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민성이는? 가서 뭐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렇게 저희 담임쌤은 그 전에 술 가져오면 자기가 마셔버리겠다. 그래? 뭐 원래 선생님들은 술 마실걸? 진짜 그런데 가면 술 마시겠지. 선생님들끼리 어른인데. 지금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좀 경제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응. 그분이 이제 저거 애들 통제를 하지 말라고 아 진짜? 일부러 샌들한테 술을 엄청 미워가지고 근데 풀어줬다고. 아 그래? 지금 은퇴하셨고. 여학생들은 그것도 있을 텐데 방을 누구랑 같이 쓰느냐. 그지? 그지?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자기 친구랑 방 못 쓰는 애들끼리 또 이제 남은 소외된 아이들끼리 또 이제 한 방 약간 되고 약간 그런 또 보이지 않는 심리전. 약간 그 여자애들이 짝수로 짝을 이어서 다니면은 좀 예쁘게 떨어지는데 그런 금연관이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홀수면은 이제 그 한 명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경 쓰이죠. 또 그 안에서의 또 나름의 치열한 서열전과. 너네는 한 방에 3명이야? 참. 그래, 원래 그런 맛이 있는데 한 방에 한 8명씩 자야지 재밌는데. 요새 낭만 개 없어요. 우리 때는 바닥에 그냥 이불 막 이렇게 쫙 깔아놓고 애들 막 거기 막 굴러다니면서 자고 막 그랬단 말이야. 막. 원래 그게 수학여행이지. 무슨 얼어 죽을 막 호텔 숙소 막 이딴 거 잡고 있고 수학여행 아니잖아. 근데 그 침대가 호캉스잖아. 작년에 약간 운빨이어가지고 그 그래? 싱글베드가 2개 있고 퀸베드 1개인데요. 퀸베드 한 개. 그래서 문제 내가 퀸베드 1개.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가서 1학년 때 MT를 갔는데, 그 분반 MT, 그 약간 신입생 환영회? 그런 데서 뭐 1박 2일로 이제 MT를 갔어요. 이제 구룡포라고 그쪽에 약간 무슨 바닷가였어, 바닷가. 포항에 있는 바닷가. 바닷가니까 당연히 민박집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민박이라는 곳을 가보지 않았을 거예요. 민박은 약간, 요즘으로 치면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근데 이제 민박은 기본적으로 가정집이에요, 가정집. 가정집인데 남는 방을 빌려드리는 느낌. 그러니까 정확히 에어비앤비인 거죠. 이제 한국식 에어비앤비 옛날부터 있던.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약간 옛날 우리 할머니 시골집 같은 느낌. 물론 여러분은 심지어 지금 할머니 집도 시골집이 아닐 거예요. 나는 시골집이었어. 정말 그 왜 마루 있고 이제 딱 들어가면 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그 아니 여기 밑에 이제 막 요 밑에 이제 막 뭐 고양이 같은 것도 있고 뭐 막 쥐도 있고 뭐 막 이렇게 막 밑에서 막 이제 막 있어요. 막 이렇게 밑에 들여다보면 뭐 지네 같은 것도 있고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문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그 문 이거 아니죠? 이거죠. 이거 그래서 미닫이 문. 창호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창호지 시절까지는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약간 조선시대 같은 느낌이고 아무튼 이런 미닫이 문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민박집이었는데 엄청 크지도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요 우리 강의실 있지. 요 강의실이랑 옆 강의실 합친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에 커 보이죠? 40명 정도 됐어. 40명 정도가 이제 거기서 이제 놀았어요. 이제 막 둥글게. 아니 거기서 다 잔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요 강의실 정도 되는 크기가 되는 방 하나가 더 있었어. 거기는 이제 자는 방, 잠방. 여기는 이제 술 취한 애들이 여기로 이제 가는 거죠. 취해서 이제 가면 애들이 여기서 막 아무렇게나 막 뒤엉켜서 자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쪽에서 이제 생존자들끼리 계속 술을 먹고 있고 그러다가 여기서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합류하고 막 약간 회복해서 그 다음에 아침까지 여기서 또 먹고 있는 놈들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왔더니 아직까지 애들이 먹고 있고 막 이런 그런 게 대학 MT인데 요새는 또 그런 낭만도 없는 거 모르겠습니다. 요새 어떤지 대학을 가봤어야 궁금하네요. 자 어쨌거나 판별식을 써볼게요. 일단 코사인 제곱 B
빼기 곱한 거. 그럼 곱하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A를 빼게 돼 있죠. 사인 제곱 A, 코사인 제곱 A. 코사인 제곱 B, C인가? 아니, 사인 제곱 C구나. 코사인 제곱 A는 0이죠. 근데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사인 제곱으로 바꿔요. 1 빼기 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고 얘도 그러면 잠깐만. 약간 이상한데? 플러스죠. 미안해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죠? 곱하고 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더하기 사인 제곱 A는 0. 자, 이렇게 된다고? 1이 없어지죠. 그리고 너가 넘어가죠. 그럼 이제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사인 제곱 C 더하기 사인 제곱 A가 사인 제곱 B인데 양변에다가 4R제곱을 곱해주시면 결국에는 C제곱, A제곱는 B제곱. 뭐 이렇게. 그래서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자, 넓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 삼각형의 넓이는 기본은 이웃한 두 변과 사이각을 가지고 이제 푸는 게 가장 기본이고 얘는 이제 정팔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달래요. 요건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뭘 안 줬냐면 A5의 길이를 모르고 있지, 그지? 약간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중심 있고 나름 상당히 잘 그려졌어요. 자, 이렇게 슉, 슉, 슉. 자, 요거를 일단은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여기가 2인 거는 알고 있고 여기 사이각이 각도 한계가 45도인 것도 알고 있어요. 정팔각형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상태인데 제일 간단하게 좀 구해 보셔야 할 거는 뭐냐면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 점을 옮겨서 또 다른 삼각형의 넓이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언제 가능하냐면 너네가 여기가 평행인 게 관찰이 되면 요게 지금 연결을 안 했지만 요 선분,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서로 평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사실 이 점으로 옮겨도 넓이가 똑같아요. 그러니 사실 요 삼각형의 넓이랑 이제 같아진다는 거죠. 그럼 그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팔각형 넓이 구해서 8로 나누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실 구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다양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봐봐. 요 사이각이 얼마야? 여기는 중심각이 3개니까 135도겠죠. 135도.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편의상 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135도를 가지고 이제 사이각을 가지고 넓이를 구한다는 건 2분의 1 A제곱 사인 135도니까 2분의 루트 2. 자, 요게 이제 넓이가 됩니다. 맞죠? 일단 요게 가능하고 근데 A를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냐면 45도고 AA2니까 코사인 공식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2의 제곱인 4는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자, 이게 가능하다고. 코사인 45도. 그럼 여기서 뭐가 구해지겠어? 당연히 A제곱이 나오죠. A제곱 나오면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런 안목도 있으면 좋겠어. 너랑 평행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을 어디로 옮긴다? 이 점으로 옮길게. 사실 나는 이 삼각형 넓이 구할게. 이렇게 가셔도 상당히 깔끔한 것 같죠.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삼각함수 활용단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너네가 평행선 위의 점으로 이동을 시켜서 넓이가 동일하게 보존이 된다라는 것은 중학교 때 배우는 상식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습관이 들어있어야 돼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뭔가 평행선이 존재한다? 그래? 그럼 좀 옮겨. 이렇게도 옮기고 저렇게도 옮기고. 그러면 요거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도 뭐 옮기려면 옮길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분이 적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게 가능하다. 다음에 넘어갈게요. 뒤에 보시면 자, 17번 일단 별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요 선대칭을 시키는 문제인데 요 선대칭을 시켰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도 나오는 어떤 유형인데 여기서 중학교 때는 뭐만 구해달라고 하냐면 DF의 길이만 구해달라고 하거든, 중학교 때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삼각함수 활용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오른쪽 나와 있는 삼각형 DFE 이 부분을 이제 다 구하게 되는, 그래서 요 변의 길이 EF까지 구해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그림을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쭉. 자, 일단은 선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길이가 같아요. 당연하죠. 접은 거니까. 그리고 너랑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각도는 얘랑 같아요. 왜냐면 너랑 같은 넓이니까. 같은 도형이니까. 자, 근데 여기가 일단 4루트 3이고 여기가 4인데 그리고 직각이죠. 자, 일단은 이쪽 변의 길이를 뭐 A라고 놓겠습니다. A라고 놓을게요. 여기 B라고 놉시다.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4루트 3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요 피타고라스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중점 F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됩니다. 2. 그래도 2고 사실은 이런 상태이다. 피타고라스 공식 쓰겠습니다. A제곱은 A제곱 빼기 4루트 3, 아이고 A 빼기 4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 자, 식을 조금 정리해 보시면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야? 48 더하기 4, 52인가? 52 쭉 8루트 3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 값이 뭔가 나오긴 나옵니다. 아직 구하진 않을게요. 두 번째, B 값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B면 이만큼은 전체 8에서 B를 뺀 8 마이너스 B예요. 여기서는 피타고라스 공식을 썼다면 여기선 피타고라스 공식은 쓰기 어렵지만 아쉬운 대로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제곱은 8 빼기 B제곱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8 빼기 B 곱하기 2가 되겠죠. 곱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역시 또 정리가 돼요. B제곱은 사라지고 B만 한번 계산해 볼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6B가 나오고 마이너스 2B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8B가 되네요. 그 다음에 8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16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B 값이 나오겠죠. 넘겨주시면 빼기 12니까 52 나오나? 18분의 52. A는 8 루트 3분의 52. 뭔가 52가 둘 다 나오는 게 좀 반갑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넓이 2분의 1 AB 사인 30도. 그거 끝이죠.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였다. 조금 귀찮지만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대칭을 시켰을 때 넘어갑니다. 우리 사각형의 넓이로 갈 거고요. 아까 21번을 선생님이 풀어드린 거거든. 반 잘라가지고 푼 게 그거고 여러분이 2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번이랑
최단거리 선생님이 두 문제 풀어드리고 맨 뒤에 한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고 대학교 MT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자유의 맛이 있잖아. 왜냐면 대학교 MT는 어른이 안 따라가거든. 어른이 없잖아. 선배라고 해봤자 나보다 한 살 위, 두 살 위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많이 막 정말 막 뭐 화석 이런 애들이 와봐야 나보다 세네 살 위. 뭐 그냥 군대 갔다가 제대해갖고 온 뭐 이 정도밖에 없다고. 그것도 화석 나름이죠. 재수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나이가 있는 거 없고. 근데 어쨌거나 수학여행은 어른들의 관리 감독 하에서 가지만 MT는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훨씬 자유롭죠. 물론 선배들 말을 좀 들어야 된다는 건 있긴 하지만. (21번은) 아까 선생님이 풀어줬던 겁니다. 22번 푸시면 돼요. 22번. 언제 최대가 될까? 중심각이 120도고 반지름의 길이는 4짜리.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잘라서 구하거나 아니면 두 대각선이 이루는 사이각과 관련된 형태로 풀어주거나. 근데 대체로 잘라서 구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두 대각선과 사이각으로 푸는 경우도 있어요. 한동안 키캡이 유행했거든. 그 딸깍딸깍 키보드. 근데 그거에서 클리커라는 게 또 생겼더라고. 저런 걸 딸깍딸깍 하는. 딱 저 소리예요, 클리커가. 청춘 먹고 하는 그거. 그러니까 클리커는 키보드 자판은 아닌 것 같아. 저런 소리에 있거나 약간 버튼처럼. 딸깍딸깍. 이거 알리에서 아케이드 스킨 만들려고 한 건데 저런 게 유행하더라고. 남은 거야 아니면 내가 인증하면서 하나 줘 권한 나왔어. 처음엔 저런 걸 도대체 왜 애들이 좋아하지 싶었는데 나름 중독성 있는 것 같아. 자. 저거 했던 거 응? 예전에 그 피젯? 합의시라고 고무 같은 거 두르는 거 있어. 아 그래? 그거랑 약간 아 그지.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자, 일단은 뭐부터 볼 거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할지를 먼저 결정을 할 건데 만약에 두 대각선과 사이각으로 구할 거라면 P값이 움직임에 따라서 두 대각선 혹은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이쪽 대각선 AC의 길이는 일정하죠. 그죠? 얼마인지는 몰라. 2, 4, 120도니까 구하면 뭐가 나오긴 할 거야. 계산해 볼까?
4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인데 120도니까 코사인 120도는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죠. 더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이제 10, 6, 8, 4, 2루트 7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 다음에 너의 원의 중심과 연결한 이 녀석의 길이도 사실은 반지름인 4로 일정하죠.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일정하다는 게 특징이야. 사실은 이 사각형에서는. 그럼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결정짓는 요소는 뭐가 남아있냐면 두 대각선이 이루는 사이각이 남아있어요. 원래 이제 두 대각선을 XY라고 부른다면 너의 넓이 공식이 이렇게 되거든. 2분의 1 XY 사인 세타. 역시 중학교 때 배우는 공식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 세타에 대한 내가 사인 값이 최대가 되면 넓이가 최대가 될 것 같거든. 도대체 세타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겠냐고. 사인 세타의 최대값이. 당연히 사인 세타의 범위가 원래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사인 세타는 기껏해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인데 그럼 최대가 된다는 건 사인 값이 1이 되면 최대일 텐데 사인 값이 1이 되려면 세타가 얼마가 돼야 되죠? 90도가 돼야죠. 그래서 뭘 확인하시면 되냐면 이것이 직각을 이룰 수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P값이 충분히 자리를 움직이다 보면 둘이 서로 수직이 되는 순간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의 넓이가 최대이구나. 답은 너 2분의 1. 답은 4루트 7이 나옵니다. 자, 요런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개는, 사각형을 두 개로 쪼개는 거야. 근데 쪼갤 때 어떻게 쪼갤 거냐면 요쪽 삼각형 하나. 왜 얘를 쪼갰냐면 삼각형 이제 AC 밑에가 5인가? OAC 같은 경우에는 요 삼각형은 넓이가 정해져 있죠. 그죠? 얘는 그냥 정해져 있어. 2분의 1 4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120도. 그럼 P값에 따라 달라지는 건 사실은 위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달라져요. 그럼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겠어? 당연히 P점에서 A에 내린 수선의 발이 가장 길 때, 그지? 그럼 언제 가장 길어? 너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언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가 너랑 평행한 접선일 때. 그래서 AC에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이 P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 돼야 돼요. 이렇게. 너랑 평행할 때. 근데 잘 생각해봐. 봐봐. 얘랑 얘랑 평행한데 너랑 수직이야. 그러면 너랑 수직이면 당연히 너도 수직이지. 그지?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상황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도형은 사실 특별한 개념 자체가 추가되는 내용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아까 예를 하나 들었고요. 27번 볼게요. 선생님 27번 할게요. 자, 이번에는 최단 거리이긴 한데 원뿔이죠. 원뿔. 자, 원뿔에서의 최단 거리도 역시 전개도를 가지고 하는데 원뿔에서의 전개도는 요 옆면이 부채꼴의 모양을 갖는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먼저 그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너가 12고 그다음에 요렇게 돼서 원의 중심이 있고 얘가 반지름이 4죠. 그리고 너랑 완전 반대편에 B가 있어요. A 있고 B가 있고 요렇게 연결을 했는데 요 C라는 점은 O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 즉, 요 C라는 점은 요 길이가 1대2니까 4고 이 길이가 8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A라는 점을 통과를 해서 A라는 점을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표면 따라가다가 뒤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C점까지 가는 이렇게 타고 도는 거죠. 최단 거리를 찾고 싶다. 자, 일단은 너의 전개도를 펼쳐 보겠습니다. 전개도를 펼치려면 뭐를 먼저 아셔야 되냐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아셔야 돼요.
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모선의 길이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12대 4니까 3대 1이죠. 3대 1이라는 거는 원의 중심각은 2파이, 즉 부채꼴의 중심각은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즉 120도가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A에서 출발했다고 치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바퀴를 돌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 A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반 바퀴만 딱 돌아요. 그죠? 왜? A의 바로 맞은편에 해당하는 B까지만 가야 되니까. 그럼 B라는 녀석은 이 전개도 입장에서 정확히 어디 있어야 되냐면 너를 반으로 쪼개놓은 여기에 B가 있어요. 이렇게. 너는 다시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쫙 잘라가지고 딱 펼치니까 A에서 딱 쪼개져가지고 양끝으로 A가 간다고. 정 가운데 B가 있어요. 이런 상황인 거야. 얘는 이제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상황 이쪽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심각은 그럼 이제 3분의 파이가 됐을 것이고 우리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A에서 출발했고 끝나는 게 어디냐면 OB를 1대 2로 내분하는 위에서 4만큼이 되는 지점. 여기에 C에서 끝납니다. 이건 8이고 너가 12가 되고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거는 바로 요 길이죠. 요게 최단 거리예요. 그럼 최단 거리를 x라고 놓는다면 4랑 10이랑 x를 가지고 코사인 공식을 쓰셔도 되지만 나 같으면 4x라고 놓고 4로 약분해서 코사인 공식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x제곱은 4로 약분했으니까 3의 제곱 9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3, 1 코사인 슉슉 얼마나? 7 나오는 거 맞나요? 그 답은 4루트 7이죠. 그죠? 4루트 7이 된다. 이런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한 문제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0번 풀고 마칠게요. 풀어보시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숙명 아가들 빨리 가서 자야 되니까 얼른 하고 가겠습니다. 6시 20분. 비행기 진짜 일찍이네. 하긴 일찍 가야 또 알차게 아침부터 놀지. 그런가? 짐 다 챙겼어? 그러니까 짐 챙기는 게. 수학여행 가서 자면 근데 왠지 너무 아깝지 않니? 막 일찍 자려고 하면 막 애들이 친구들이 막 못 자게 할걸? 그래? 두 명이서 그런데 나랑 방순애가 어쨌든 이제 조용한 애여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 아 진짜? 저도 그냥 애들이랑 채팅만 치면서 있다가 쐈어요. 아 너네는 아예 같은 한 방에 여러 명이 모일 일이 잘 없구나 방에. 애초에 숙소가 소규모 인원이니까. 심지어 걔랑 막 별로 친하지 않고 이러면 또 진짜 좀 난감하겠다. 친한 애들끼리도 막 그렇게 밤늦게까지 깨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둘이서 밤새 뭐 하기가 애매하잖아. 우리 때는 막 10명 막 이렇게 같은 방에 있으니까 뭐만 그냥 아무거나 해도 베개 싸움만 해도 재밌거든. 왜? 게임기 갖고 와가지고 한두 시까지 멀티플레이 하다가 자는 애 있고. 나는 친구랑 맞고 쳤는데. 아 그래? VR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없이? 선생님이 아는 건 오큘러스밖에 없어요. 약간 멀미 난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던데. 사람마다 좀 달라. 그래? 그러니까 개인차가 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선분에 대한 이야기로 좀 바꿔달라고 나와 있죠, 그죠? 관계식을 써서 이제 그리고 넓이가 4인 걸 또 알려줬고 잘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sin B, sin C, sin A가 있으니까 양변에다 2R을 곱하면 BC로 바뀌죠. 너는 A로 바뀌고 이것도 이제 코사인 공식으로 쓴다는 거야. 코사인 B니까 2 AC분의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2 너가 코사인 C니까 AB분의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자, 이런 식으로 썼을 거라고. 그럼 A가 곱해지고 2BC가 곱해지면 얘는 B가 곱해지고 얘는 C가 곱해지겠죠? 이렇게. 그럼 C를 천천히 정리한다고. B제곱 C C제곱 더가 A제곱 B B C제곱 빼기 B 3승 A제곱 C B제곱 C C 3승 이렇게 된다고. 한쪽으로 싹 넘깁시다. 그럼 얘네가 저긴 2개씩 있고 여긴 1개씩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게 돼 있어요. 짠. 요렇게. 그리고 뭐 적당히 묶어야지 뭐. 나 같으면 요렇게 묶을 것 같아. 이렇게 묶으면 아마 BC 형태로 뭔가 묶일걸? 자, 요거 묶어보시면 A제곱에 B 플러스 C고 그 다음에 너가 마이너스 BC에 B 플러스 C고 그 다음에 너가 마이너스에 B 플러스 C에 B제곱 마이너스 BC 플러스 C제곱일 거야. 보이나요? 식 정리하면 인수분해한 거예요. 그냥 고일 인수분해야. 물론 귀찮긴 해. 자, 쓱싹 약분 되겠죠. 왜냐면 B 플러스 C는 양수니까. 그럼 이제 다시 자, 마이너스 BC가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BC가 나와요. 사라지겠죠.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A제곱이 있고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는 0. 아하. 이렇게 되겠지. 끝이라고. A가 직각인 A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인데 자, 넓이가 4밑줄. 넓이가 4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ABC? 그럼 넓이가 4면 뭘 주는 거야? BC가 8이라는 걸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는 뭘 구하고 싶대? 둘레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고 싶대. 그래?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소를 구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인 거지. 자, 근데 A제곱이 요렇게 생겼고 BC가 8이고 우리가 둘레가 언제 최소일까? 시간 이기는 것 같은데. 왠지 그럴 것 같죠? 자, 구해볼게요.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 플러스 C.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뭘로 바뀌냐면 루트 B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16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BC가 8이라서 그래요. 더하기 B 플러스 C가 되거든. 잘 보시면 여기도 B 플러스 C가 있고 여기도 B 플러스 C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B 플러스 C는 언제 최소냐면 곱이 일정할 때는 서로 같을 때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BC는 둘 다 2루트 2가 돼야 됩니다. 요때가 최소다. 끝. 이런 문제로. 됐죠? 그래서 산술기하까지 섞는 이런 삼각형의 형태를 결정하는 유형이었어요. 자, 고생하셨고 그 과제에서 질문이 아마 다 안 끝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할 것만 질문하시고